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의 국산화 성공 여부를 놓고 한일 양국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소부장 자립을 선언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답보 상태에 그쳤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주장인데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달 28일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의 일본 의존도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4일 이들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판결한 데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관세청 품목 분류 체계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3대 품목의 수입액이 지난해부터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불화수소 수입이 전년 대비 34% 늘었고 포토레지스트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주장입니다. 폴리이미드는 수입액만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무협 통계를 분석한 결과 니혼게이자이 신문 주장처럼 지난해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액은 1252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 특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체 수입액 중 다른 품목들에 대한 것들은 간과한 것입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2019년 32.2%에 달하던 대일 수입 의존도는 작년 12.9%로 급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은 9.5%로 더욱 줄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도 매년 수입액은 늘고 있지만 일본 의존도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85.5%에서 지난해 79.3%에 이어 올해 76.2%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HS 코드를 통해선 별도로 수입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EUV 포토레지스트 비중은 지난해 기준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작년 24.9%로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만 3년 전에 비해 낮아지기는 했지만 니혼게이자이 신문 지적처럼 아직까지 반도체 핵심 소재의 일본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일본 수입 비중은 2019년 93%에서 올해 91%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마무리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한일 대화 본격화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일 일정을 조율 중이며 상호 소통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방문 일정을 조율하던 중에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며 일본 국내 사정을 감안해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것을 기대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가능한 한 빨리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언급한 일본 내 기류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며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 상호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해법 모색을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체 활동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들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중요한 대화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몇 회에 걸쳐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아베 사건 3일 만에 일본이 막 나가기 시작했다. 근거 없는 까내리기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며 한국은 일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망언까지 내세우고 있다. 외교부도 방위를 미루고 일본에 정신 차리라는 일침을 날린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유교적 사고의 속박도 있기 때문에 몇 년이 더 걸리겠지만 일반적인 일본인에게는 이제 자학사관으로부터의 죄책감은 없고 반일적인 방식은 통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거듭 접했으니 그들 속에 존재하는 반의 교육의 위화감만 남았다는 점을 조성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나라에 있어서 아베 씨를 과거의 이토 히로부미로 보고 있음이 틀림없겠지만 어차피 모든 일이 세계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곧 그 나라의 자살골이 될 것이다. 바둑이나 장기처럼 한 수, 두 수,
열수 앞까지 치밀한 전략들을 짜고 있던 아베 씨는 이미 아소 씨와 필적하고 있다. 이런 그릇도 작은 사고방식이라 국력도 오르지 않는 거야. 아무도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베 씨는 한국에 미움받고 싶어서 언동을 일으킨 게 아니야. 비록 미움을 받더라도 국제사회에 진출하려는 나라와 모든 한국인을 향해 갖춰야 할 일반적인 국제 감각을 보여준 거야. 앙금을 영원히 안고 가는 게 아닌 미래로 눈을 돌려 과거와의 결별을 촉구하려 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건 듣기 좋은 일만은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일본인은 전후 한국에 많은 공헌을 해왔을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걷지 못했던 나라를 과거 병합을 통해 그나마 걸을 수 있도록 과도할 정도로 도움을 줬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와 외무성의 반응은 분명 좋지 않다. 하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정보를 그 이웃 나라가 입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다. 아베 전 총리의 피습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일본 관계 당국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만큼 일단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겠다. 감싸줄 생각은 없지만 시기에 따라서는 틀린 것은 아니다. 이후 윤 대통령도 외무장관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 드물게 과하게 부추기고 기뻐하는 기사도 있다. 그렇게까지 불타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타버리는 기분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웃은 그런 나라니까. 이러니 세계에서도 상대하려 하지 않는 거다. 존경하고 또 존경하고 싶은데 그에 걸맞은 언동을 하지 않는다. 어째서라며 주변에 묻는데 이에 대한 충고를 하면 바로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고 부정한다. 그리고 판타지로 가득한 곳으로 도망간다. 제대로 된 일본은 이런 나라와 상대해서는 안 된다. 한 지방의 한 민족이 떠드는 정도로 생각하고 상대하는 것이 딱 좋겠지. 그것보다 기시다에 아무것도 하지 않던 정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않게 되겠지. 대신 정치인들 본인들만을 위한 정치가 시작된 거다. 그의 죽음으로 일본은 크게 흔들렸다. 중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는 그의 죽음에 매우 환호하고 있겠지. 동맹국의 인재를 잃은 것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과연 동맹국이 보일 행동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상대국의 간섭에 가까울 정도로 최소한의 매너 이상은 지시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맞다. 다만 일본에서 있었던 불행을 기뻐할 만한 상대국을 신뢰하고 우위를 맺으려고 수십 년간 노력했던 과거를 상기하니 매우 화가 난다. 중국이나 한국은 냉정하게 일본 국민의 반응만을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 개헌을 하든 핵무기를 갖든 이번 정치인 피습에 따른 일본 국민의 분노와 조롱을 분석하면 일본의 죽음이 찾아오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스스로 그것을 확신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지만 설마 일본인들까지 자국에 대한 분노를 여기까지 드러낼 줄은 몰랐다. 이런 나라가 한국과 막상막하가 아니라고는 생각되질 않는다. 일본은 일본인에 의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한국이 최후를 지켜줄 생각이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당신들은 일본의 최악의 국민성을 보이고 있지만 전쟁까지 간 것도 아니니 어떻든 상관은 없다. 한국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은 어차피 더는 살아날 길이 보이질 않는다. 다만 당신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